저는 오늘 서초님한테 따지러 왔어요. 농지연금이 좀 사기 같거든요. 저는 정확하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왜냐면 시간 낭비하는 거 일단 싫고요. 시행착오가 제일 싫어요. 그 시간 낭비하는 게 곧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초님한테 이것저것을 좀 따지러 왔습니다. 일단 서초님의 이 컨텐츠가 있어요. 월 300만 원 죽을 때까지 받으려면요, 상가로는 10억이 필요하고요, 국민연금으로는 수십 년 고액 연봉자만 가능하죠. 공무원, 교사, 군인은 수십 년 근속해야 가능해요. 그런데 농지연금은 단 5년 농업 경력 그리고 농지면 됩니다. 부부 합산 월 600만 원까지도 가능한 게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아니, 평생 매달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제도가 있다. 근데 저는 그냥 안 믿어요. 저희 아빠가 52년생이세요. 평생 일만 하시다가 약간 뇌경색이 오신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딱 잃으신 거예요. 네. 아, 그러셨군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월급이 언젠간 끊기는 날이 온다는 것을. 언젠가 오는데 사람들은 잘 대비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쉽지 않죠. 다들 뭐 살아가는 것도 바쁘고 하니까 실행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서초님은 농지연금으로 부모님 노후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뭐 농지연금 받으시다가 토지가 또 군부대에 수용되면서 억 단위의 돈을 또 받으시고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80대 중반이시니까 20대로 치면은 뭐 한 1, 20억 있으신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잘 해결해 드렸고, 그 다음에 한정된 집안의 재산을 가지고 농지연금에만 다 몰빵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제도 중에는 또 일부 돈을 또 목돈으로 돌려받는 제도도 있어가지고 한 4, 5년 전에 목돈은 돌려받고 해서 그 돈으로 또 집도 좀 지어드리고, 와. 노후가 이제 좀 완전히 이제 돈 걱정은 이제 안 하시고 사시죠. 네. 아, 진짜요? 농지연금 때문에요? 그렇죠. 농지연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농지연금이 도대체 정확히 뭐예요? 농지연금은 주택연금 아시잖아요. 주택을 담보로 이제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월급 받는 거. 그거의 농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농지를 담보로 농지의 가치에 맞게 달달이 월세가 나오는 그런 제도고요. 죽을 때까지, 배우자 죽을 때까지 평생 나라에서 돈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 진짜요?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 이제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땅을 가지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네. 내 땅을 뺏기는 거예요? 뺏긴다기보다는 이제 담보로 맡기는 거고, 그 전에는 이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농사를 지어도 되고 뭐 빌려줘도 되고 다 가능하고요. 그러면 나라에서 돈을 받은 거잖아요. 네. 엄밀하게 따지면 갚아야 되는데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지로 갚는 거죠.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또 재산적 가치가 더 높을 수도 있고 오래 묶이는 것보다는 금매로 더 처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농지보다는 농지연금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구매는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농지 있잖아요. 1억짜리를 뭐 3천에 산다든지 이런 식의 전략으로 이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농지연금 투자법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농지를 그럼 싸게 사는 게 딱 핵심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농사는 그럼 제가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형태이긴 해야 되는데 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임대도 줄 수 있어요? 네, 농업 경력이 필요하고 네. 나중에 그 농지연금 받던 농지를 임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나이나 여러 가지 요건이 맞으면 할 수 있어요. 농어촌 공사에서 농지연금의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는 게 중에 하나가 내가 농사를 지어도 되고 임대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럼 정확히 농지연금을 신청을 하고 나서 요건이 되면은 임대를 줘도 된다 네, 이거예요? 뭐 나이랑 이런 일정 요건이 있긴 한데 흔히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90살, 100살까지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도 감안한 감안을. 제도이기 때문에 오. 네, 그건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그렇겠다. 네. 그러면 얼마나 주는데요? 나이와 땅의 가치에 따라서 네. 금액은 조금 조정되는데 대략 한 3억짜리 땅을 기준으로 월 한 100만 원 정도 받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땅이 3억이면 제가 3억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3억짜리를 3억에 사는 게 아니라 1억이든 7천이든 8천이든 이렇게 사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1억이라고 쳐볼게요. 보통 대출이 한 80% 나오니까 네. 실투자금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농지연금 신청을 할 때는 이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건 있고요. 돈이 모자르다고 하면 평생 받을 돈 중에서 목돈을 먼저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나라에서. 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퉁치거나 이런 건 가능한데
아니면 본인이 최대한 음. 갚는 게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우리가 노리는 수익률은 은행 대출 이자의 4% 5%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든지 아니면 다른 대출을 이용해서라도 갚고 났을 때 네. 얻는 우리의 수익은 연간 한 15% 투자금 대비 15에서 20%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30 몇 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을 갚는 게 이득이에요. 네, 정리할게요. 3억짜리를 경매로 한 1억 정도에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경매에 나와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80% 대출이 나오니까 네. 2천만 원 정도 내 돈이 들어가면 가치가 3억인 땅을 1억에 2천 주고 산 거죠. 대출 이자를 지금 5년 동안 내야 되는데 이거를 내는 게 일단 이득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네. 농업 경력이 5년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비싼 토지를 가지고 농업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게 아니라 네. 1년에 뭐 몇십만 원이면 빌릴 수 있는 땅들이 있거든요. 그런 땅으로 농업 경력을 쌓다가 네. 대출을 끼고 사는 거는 농지연금을 받기 한 2년 정도 전에 사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로 끌고 가는 기간을 만약에 줄이고 싶다 그러면 네. 2년 정도만 끌고 가면 되는 거라서 효율이 훨씬 더 좋죠. 근데 나는 대출 이자도 너무 부담스럽고 대출이 싫다. 그럴 수 그러면은 있죠. 내가 형편 맞게 3억짜리를 대출 받아가지고 살 게 아니라 뭐 1억짜리를 2, 3천만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월 300만 원이 한도인데요. 뭐 내가 한 50만 원 정도 세팅했다고 쳐요. 네. 그러면 조금씩 구매해 나가면서 월 300을 단계적으로 채워 나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최대 300만 원어치 받을 수 있는 땅을 조각조각씩 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형편이 한 번에 뭐 큰 돈이 있으시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작은 땅 조각조각 형편에 맞게 모아가면서 월 300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조각조각 모아서 뭐 월에 20만 원짜리 나오는 거, 월에 한 50만 원짜리 나오는 거 최대 300까지를 네. 그냥 계속 만들 수 있는 거네요. 네, 형편이 될 그렇습니다. 때마다. 네. 이게 또 긴 투자잖아요. 30년, 네. 40년 하는 투자다 보니까 네. 뭐 나라에 수용이 된다든지 무슨 업자가 사라 팔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수익이 나서 그 아까 말씀하신 억대로 통장에 꽂아들였다. 약간 네, 그런 맞아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농지연금을 하려다가 토지 투자가 되는 경우나 뭐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저 조카한테 제가 추천했던 땅이 있었는데 네. 태양광이 가능한 부지였어요. 네. 태양광 발전이. 그걸 노리고 이제 들어간 건데 네. 태양광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뭐 인허가나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잘 안 될 가능성도 일부는 있단 말이에요. 미리부터 완벽하게 준비하고는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일부 있어요. 네. 만약에 혹여라도 안 됐을 때 태양광이 잘 안 됐을 때 우리 워낙 저렴하게 샀으니까 농지연금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땅은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다른 태양광 업자가 자기가 그 주변에 더 큰 땅을 이미 확보해 놨다. 그러니까 나한테 좀 넘겨라.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구매했던 가격의 3배 정도의 매매를 하고 엑시트는 했는데 3배요? 네, 3배 정도 우와. 했는데 뭐 한 농지연금 당연히 월 300 중요하죠. 그러나 이걸 해두면 다양한 뭐 농업인 혜택은 말할 것도 없고 안정적이고 공격적인 토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공격적 토지 투자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땅을 누가 사 이랬는데 약간 농지연금으로 사놨다가 개발이나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을 위해서 좀 가치가 있다 그러면 좀 좋은 가격에도 그렇게 3배, 4배 이렇게 다시 대팔 수 있는 거네요. 추천드리는 땅 중에는 자꾸 농지라고 하니까 막 어디 산속 깊숙이 막 이런 땅들만 자꾸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양평 가평의 4차선 대로변 옆에도 서울의 무슨 도봉의 그 대로변의 주유소 옆에도 그런 데에도 농지들이 있거든요. 네. 당연히 농지연금으로도 효율이 좋게 세팅은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농지연금이 아니어도 개발의 차익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 업자한테 판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한 그런 땅들이 된다는 6개월 1년을 보고 공격적으로 막 몇천만 원 억을 투자하기는 어렵죠 일반인들이. 그쵸. 근데 우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수익을 일단 받아가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 이게 투자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농지 같은 거는 요즘에 지금 대출 장난 아니잖아요. 뭐 주택 수 이런 것도 제한이 너무 많고 이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토지는 네. 농지는 대출 규제가 있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8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서초님의 이 얘기를 다 종합해서 보면은 농지연금을 하기 위한 땅을 낙찰을 싸게 받아가지고 그 가치가 있는 금액만큼의 농지연금을 세팅을 하면 된다. 그럼 뭐 저 당장 제일 싼 땅 낙찰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아들 손자까지 평생 물려주다 끝날 농지연금도 못 받고
이제 그런 발에 첫 발을 디딜 수도 있는 거고. 땅을 낙찰 받았는데 걔가 농지연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연합니다. 요건 자체 하자로 인해서 농지연금 자체가 안 되는 문제. 두 번째는 농지연금은 돼. 근데 내가 이걸로 원래 목표했던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뭐 3억짜리 1억에 샀으니까 나라에서 맞겠다. 3억 원어치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지. 응. 라고 샀는데 뭐 1억 몇 천도 안 되는 어? 그런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3억짜리의 가치가 있는 땅을 경매로 1억에 샀어요. 샀어. 이게 막상 받을 때는 1억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매 감정가와 농지연금 감정가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고요. 서초님은 그럼 어떻게 그 농지연금을 잘 받을 수 있는 땅을 알아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농지연금 전문가로 하는 이유가 농지연금 제도에 대해서 술술술 읊어서가 아니라 이 투자의 본질은 이 땅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땅이 나중에 농지연금 감정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땅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부모님부터 장인 장모님부터 누나 매형까지 다 세팅해주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감정평가사 같은 사람하고도 협업하면서 어떤 땅을 골라야 하는지를 알아낸 거고 농지연금 전문가가 가져야 할 덕목인 거죠. 이게 어쨌든 나라의 제도니까 알고 계신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농지연금이 안 되는 경우도 좀 많이 보셨어요? 그럼요. 농지연금이 되긴 됐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토막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저한테 이제 뭐 메일 같은 거 보내셔가지고 물어오신 거예요. 주셨으니까 한번 받지. 네. 근데 하면 안 되는 땅이었어. 적게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예 농지연금을 받을 수 없는 땅이었는데 경매 경험도 많고 투자 경험도 많은 사람이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제도나 그동안의 연역이나 인허가 관련된 부분이나 토지의 가치를 보는 부분이나 이런 걸 사실은 그냥 토지 전문가여도 안 되고 그냥 경매 전문가여도 안 되고 경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일인 거예요. 뭐 농지연금으로 좀 적합한 땅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시려고 굉장히 많은 사례를 연구하시고 깊이 파신 거잖아요. 그렇죠. 몇 달 전에 이제 부산 땅 같은 경우 부산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땅인데 네네네.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하자가 많은 땅이었거든요. 경쟁이 뭐 1명, 2명이래요. 이런 농지연금에 대한 그 지식이나 이런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많이 있었다면 네. 뭐 20%대까지 유찰될 때까지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도 않았을 거고 네. 입찰했을 때 뭐 10명, 20명 달려들어야 정상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는 거지. 이 시장이 보통 우리가 아파트 경매나 이런 걸로 돈 벌려고 할 때 저도 해봤지만 네네. 수익을 내기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요. 투자금 대비 입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쵸. 좋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10명, 20명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뭐 첫 수익을 낼 때까지 뭐 15번, 20번 입찰하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한 번? 평균 한 1점 몇 회 정도? 한 2번 내에는 거의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되게 좋거든요, 지금. 막 알려주신 거 이제 농지는 서촌님한테 물어봐서 낙찰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사의 경험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농지연금을 좀 세팅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드는데, 저희 아빠는 농사를 지어보신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농지연금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네. 받을 수 있게 요건을 갖추는 거죠. 대부분 보면 네. 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대기업 직장인이라든지 뭐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자영업 평생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뭐 식당 하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지 농사 경험을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신 전문 농업인이나 네. 아니면 어렸을 때 농사를 많이 지으셨던 분의 비중은 글쎄 한 5%도 안 될 겁니다. 아, 근데 제가 왜 찜찜하다고 표현을 했냐면, 농사를 평소에 짓던 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농사라는 건 일단 직업 선택이거든요. 네. 누구나 농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특정한 직종만 아니라면 네. 내가 뭐 자영업 하면서도 주말에 그쵸.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라 농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300평 정도 되는 농지에 네. 5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네. 그 요건을 우리가 미리 도시인이어도 네. 미리 준비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농지를 가꾸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굉장히 권유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고 고생한다고 농지연금 외에도 수많은 그 혜택들이 있는 거고요. 차별 없이 혜택을 준다 이거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30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 있을 거잖아요. 네네. 진짜 막 오래 농사를 지으신 분. 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농어촌 공사에서
또 몇 프로 정도 조금 더 주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런 겁니다. 네.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네. 우리 아빠도 지금 보면은 되게 아파가지고 그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네. 뭐 가서 어떻게 이렇게 맨날 땅 파고 뭐 이렇게 심고 뭐 수확하고 이거 되게 그렇죠. 힘든 일 아닌가 생각 들거든요. 네, 맞아요. 전략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제 농사에 대한 편견이 여러분들이 있으신 건데 우리가 어렸을 때 알고 있는 농사라는 거는 대부분 막 새벽 일찍 막 일어나가지고 그쵸? 그 무슨 밀짚 모자 그쵸? 쓰고 허리 숙이고 그쵸? 이건데요. 옛날에 사람들이 다 허리 숙여서 했던 작업들을 이제는 다 기계가 하고 있고 이미 그런 농사가 아니어도 묘목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은 워낙 건강하게 그러니까 이제는 병충해 강한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만 전략적으로 잘 심어놔도 거의 갈 일 없이 잘 큰다는 거죠. 내 시간과 노력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농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농지연금에 관해서 많이 추천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어떻게 선생님 말은 알겠는데 농사 어떻게 그쵸. 짓고 뭐 그럼 이거 지금 오늘 심어야 될까요? 뭘 심어야 될까요? 심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심어야 될까요? 농기계는 뭐 어떻게 할까요? 막 질문이 엄청 많으세요. 네. 엄청 많으시고 제가 그걸 다 답변해드리죠. 네. 지나고 나서의 반응은 뭔지 알아요? 뭐래요? 죄송하다. 왜요? 이렇게 쉬운 너 이렇게 거. 쉬운 거를. 이렇게 그냥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를 너무 내가 물어봤다. 너무 물어봤다. 너무 겁이 났다. 너무 물어봤다. 이런 경우들이 마치 저처럼.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네네. 그런 분들 평생 농사를 지어본 적 없는 분들이 농사를 짓고 농업인이 등록이 될 때까지의 그동안의 해온 재수강생들의 평균이라는 거는 네. 대기업 다니는 여자 직장인 40대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아니면 이런 분들 있죠. 농사와는 뭐 우리가 막 억척스럽게 막 무슨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네네네. 누구나 의욕만 있으면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음. 안 해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뿐이지 막상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농지를 2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럼 7년 필요하잖아요. 아니죠. 농업 경력 5년은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5년의 농업 경력을 다 채우고 나서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네. 땅을 사고 나서 2년이니까 그럼 7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5년 전에 사두면 5년 동안의 그 보유 기간 2년은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거죠.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이미 이제 농업 경력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짧을 거고 아예 없는 분들은 최소 기간은 5년이라는 거.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연금 받고 싶죠? 네. 그러면은 군인, 네. 교사 네. 뭐 이런 거 됐으면 좋았겠죠. 그죠? 20년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되는 것도 어렵고 2, 30년 근무해야 연금이 자격이 나오잖아요. 되는 예. 거고. 근데 농지연금은 5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네. 국민연금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60세까지 납부하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가 변경될 수는 있지만 65세부터 받는다고 치면은 네. 보통 뭐 대졸이나 뭐 이렇게 사회생활 시작한 사람 기준으로 최소 20년, 30년 납부해야 국민연금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러네. 어떤 연금보다도 넘어야 될 허들이 매우 낮은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수십 년 나 그렇네. 죽고 배우자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돈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미리 준비를 해야죠. 근데 만약에 내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뭐 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영향이 없어요. 왜냐면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영향이 없어요? 다른 재산이나 이런 게 많이 잡히면 탈락하거나 줄거나 이럴 수 있는 거 맞아요. 이 농지연금의 또 하나의 장점 중 하나가 농지연금이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대출인 거예요. 땅을 담보로 이만큼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럼 갚아야 되는 대출이 이만큼 생긴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달달이 받는 돈보다도 훨씬 더 큰 대출로 잡히기 때문에 공적이든 사적이든 이런 연금과의 어떤 충돌이나 깎이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세금도 없죠. 그럼 서초님은 건물, 꼬마 빌딩도 하셨고, 그죠? 다 하셨잖아요. 조가리. 그러니까 건물주도 돼보시고, 뭐, 서울 아파트 투자도 막 엄청 활발하게 하시고,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재개발, 재건축 막 엄청 많이 하신 걸로 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농지연금을 엄청 강조하세요. 진짜 이 정도까지 하시는 분은 서초님이 유일하기도 하지만, 왜 농지연금을 그 많은 투자 중에서 딱 추천을 하시는지. 가족에게 추천할 수 있는 투자다. 네. 농지연금이 뭐 다른 거 돈 많이 되는 얼마나 많은 투자법들이 있어요. 네. 근데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 재건축 재개발로 돈을 벌었어. 네. 근데 내 가족한테 누나도 해.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거든. 너도 뛰어들으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 그쵸. 특히 투자에서는 잘못하면 뺨 맞기 십상이고. 응. 근데 농지연금은 그런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보장하는 안전한 투자고 안정적이고 고수익인 투자가 이제 확보되는 거죠. 가족에게 그래서 더더욱 가족에게 권할 수 있는 거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뭐 아이를 키우면서도 전혀 스트레스 같은 거 없이 마음 편히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그래서 가족들 두로 다 세팅을 해드려도 네. 서초님이 굉장히 마음이 이제 편안한 투자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농지연금이.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쵸.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뭐 사명감이라고 해야 될까, 뭐 약간 그런 것도 좀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식 상품이잖아요. 뭐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던 간에 내가 좀 뿌듯한 게 필요하잖아요. 네. 내가 이 물건을 누군가에게 팔았을 때 그 사람이 얻고 막 좀 더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있죠. 꼽자면 농지연금이 그런 거다.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다는 건 단순히 재테크적인 측면을 넘어서 네. 인간의 뭐 존엄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행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거에 있어서 엮이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 노후 투자는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수익이 보장된 어지간하면 돈을 벌 거야. 한 8, 90%는 네가 수익이 날까 이런 투자 말고요. 100% 그냥 안정적으로 일단 100%, 수익이 100%. 나는 투자가 일정 부분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급적이면 현금 흐름 형태로. 근데 서초님 말씀에 너무 공감해요. 왜냐면은 이제 저도 엄마가 아파가지고 엄마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어떤 그 약이 근데 보험이 안 되는 횟수부터 뭐 한 번에 200만 원씩 막 한단 말이에요. 맞아. 이제 엄마가 만약에 현금 흐름이나 이런 거를 준비해 놓고 있었으면 우리가 또 보태는 거 반, 또 그런 거에 들어오는 거에 예측 가능한 또 현금 흐름이 있다는 게 완전 차원이 다를 것 같아. 반드시 노후 현금 흐름은 안정적인 걸로. 근데 어. 안정적인 걸로만 하다 그러면은 적금 들면 되지. 안정적이지만 사실상 돈을 잃는 거예요. 돈을 왜냐하면 놓고 있는 거. 돈이 녹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돈이 녹고 있는 거거든요. 농지연금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꼭 해야 한다. 서초님은 어떤 느낌이냐면 리스크를 감안하신 투자자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좀 많이 가난했는데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직장 취업했는데 이제 뭐 좀 투자 좀 해보려고 돈을 모아놨는데 이게 뭐 지지부진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당연히 우리 계획대로만 되면 인생 얼마나 좋겠어요.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은 잃지 않고 한 1, 20%라도 네. 건져올 수 있는가 이걸 반드시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답이 없는 투자는 저는 안 해요. 그 경매를 하시는데 되게 특이한 그게 있어요. 그 서울에 있는 세상에 법대를 나오셨더라고요, 서초님이. 이게 좀 경매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제가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돼요? 또 제가 이제 금융공기업 쪽에서 했던 일이 또 그런 어떤 경매와 연관이 있는 채권 뭐 이런 일들을 또 초반에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매와 농지연금을 접목하는 이거를 우연히 알게 된 다음부터는 매진을 좀 많이 했죠. 저는 좀 뭐 하나를 이게 꽂히면은 좀 파는 편이어가지고. 그 금융공기업 다니셨잖아요. 네. 연봉도 1억이 넘으셨단 말이에요. 그래 왜 퇴사를 하신 거예요? 회사 생활 22년 정도 했는데 남은 기간에는 좀 자유롭게.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이 투자에 대한 뭐 노하우랄까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뭐 그렇게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그때 회사 다닐 때 좀 틈틈이 몰래 얼굴 없이 조금은 했는데 네. 그런 분들조차 저를 이제 너무 좀 좋아해 주시고 뭐 귀인이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무료로 해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돈을 좀 받고 한 건데도 나를 그렇게까지 해주시니까 온라인 강의라고 하나요? 그런 거 했던 분들하고 아직도 연락이 되고 하는 게 너무 만족도가 좋아요?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길로 조금 가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 이게 이제 그런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순간에도 적어도 나랑 와이프랑 뭐 어머니 아버지는 당연한 거고 장인 장모님의 누나 매형까지 적어도 내 사람들 뭐 노후는 문제 없겠다. 농지연금을 드라마틱하게 잘 세팅을 하겠어요. 그럼 그것만 해도 그러면 뭐 내가 60 전까지 쓸 돈만 있으면 돈 때문에 막 그 눈물을 흘리거나 아쉬워할 일 없을 정도의 네. 와이프랑 나랑 월 300만 해도 600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만 해도 뭐 괜찮겠다라는 자신감 뭐 이런 건 있었던 거죠. 돈이 좀 있으신 때 매달 들어오는 그래도 노후 준비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뭐 그래도 운이 좋고 부동산 상승기고 해가지고 자산은 좀 모았지만 매월 나한테 몇백만 원씩 주는 그런 자산들은 아니잖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이 월급뿐인 거죠. 이 월급뿐인데 이 월급으로 부모님도 케어해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뭐 용돈을 몇십만 원 정도 드리는 거 정도는. 말고는 그쵸.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고 생각보다. 그때 없어요. 현금 흐름이라는 게 사람들은 막 억대 연봉 받으면은 엄청 윤택하게 살고 뭐 부자 그럴 될 것 것 같아. 같지만 실제로는 실수령 뭐 억이라고 해도 실수령 뭐 한 600 되나? 뭐 그런 정도니까. 지금 이제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결혼도 하셨고 하니까 또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고 아, 그럼요. 근데 거기다가 양가 부모님이라고 전제를 하면 막 그렇죠. 그렇게 턱턱 생활비를 줄 정도가 되긴 어렵겠네요. 뭐 아반떼 탈 걸 스와나타 타는 정도고 음. 부모님 스스로가 이렇게 노후가 다 세팅돼 있으신 분들은 또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월급만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서초님 요번에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저 말고도 다른 분들한테 또 알려주시는 시간이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농지연금 특강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링크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정보 또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도 그 진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뭐 절대 농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토지 관련된 거, 뭐 또 그 토지 매매 관련된 거 이것도 다시 한번 지박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한 번 더 저희 이야기를 나누는 거. 우리 같이 꿈을 서촌의 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봬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